예,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이제 9번째입니다. 이제 9번째 강의 맞죠? 예, 벌써 이제 9번째네요. 이제 조금 약간 숙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뭔가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수험생들도 이제 조금씩은 적응이 돼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또 내용을 이어서 가는데 산염기 특성이다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려워요. 어렵고 중요합니다. 유기화학 반응이 있어서 산염기 특성은 산염기는 대단히 중요한 반응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내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따라와 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보죠. 정의. 산염기는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가요, 물속에서 염산 같은 놈은 물에서 수소이온 내고 Cl 음이온으로 해리가 되죠. 그래서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을 산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물속에서 역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가 물속에서요, 염기라 부르는 놈은, 예를 들면 NaOH 같은 놈은 물속에서 Na 양이온과 OH 음이온으로 해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OH 음이온을 내는 물질을 아레니우스는 염기다라고 불렀다고요. 이건 아주 과거적 얘기입니다. 산염기를 정의하는 과학자가 이렇게 크게 세 분이 있습니다.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 로우리, 그다음에 로이스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분들의 산염기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자, 아레니우스 산은 뭡니까? 수소이온 내는 거 얘입니다. 아레니우스 염기는 OH 음이온 내는 게 염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물속에서. 자, 됐잖아요. 브랜스테드 로우리. 자, 얘는요, 수소 양이온을 내는 물질을 산이다라고 불렀는데 요거는 얘랑 똑같잖아요, 그죠? 아레니우스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브레스트 로리의 염기는 수소 이온을 받는 물질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수소 이온을 내주는 것은 산이고 수소 이온을 받는 물질은 염기입니다라고 브레스트 로리가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HCl이 암모니아랑 만나서 NH4 양이온 되고 Cl 음이온 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이렇게 수소 이온을 주면 되겠죠. 수소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NH3는 NH4 양이온이 될 것이고 HCl은 Cl 음이온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얘들을 이렇게 좀 지워 볼게요. 얘를 산이다라고 부르죠. 이렇게 수소이온 주었으니까. 얘는 수소이온을 받았기 때문에 염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가는 정반응을 말해주는 거고요. 역반응을 보시면은 얘가 얘한테 이렇게 수소이온 주는 거죠. 그래서 NH4 양이온을 우리는 산이다라고 부르는데 염기의 짝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짝산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 다음에 수소이온을 이렇게 제공해 줬기 때문에 얘는 수소이온을 받아서 HCl 됐죠. 그래서 얘는 HCl의 짝염기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짝산 짝염기 개념은요, 이건 나중에 또 알게 되니까 쉽게 금방 잡을 수 있어요. 금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는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을 산이다,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을 염기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반응, 이렇게 가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부르고 정반응에서는 이렇게 수소이온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산이고 얘는 염기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역반응에서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가 얘한테 이렇게 수소이온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루이스 볼까요? 루이스는 수소이온을 주고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을 어떻게 하느냐의 개념인 겁니다. 자, 루이스 예사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이다 그랬고요. 루이스의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해주는 물질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자, 문제 한번 보십니다. BF3 예시를 보세요. 자, 암모니아는 비공유 전자쌍 현상이 있죠. 그걸 갖다 전자쌍을 제공해주면은 BF3한테 제공해주면은 BF3와 NH3가 결합된 화합물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졌어요 라고 될 거예요. 이때 얘는 전자쌍을 제공받았으니까 루이스의 산입니다 라고 말한 거고, 얘는 전자쌍을 제공해 주었으니까 루이스의 염기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죠. 루이스 산염기 한 번만 잠깐만 정리해 볼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구리가연이 있다. 그러면 보통 얘는 4개의 NH3랑 결합되거든요. 그러면 화합물은 구리의 NH3가
4개가 되고 전체가 이가 양이온이 붙은 이런 착이온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요건 나중에 일반학에서 배우게 돼요. 이때 얘는 질소에 있는 전자쌍을 제공받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루이스의 전자쌍을 받았으니까 산이다. 얘는 전자쌍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루이스의 염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루이스 산염기예요. 지금 여기 밑에 써 있는 BF3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BF3 구조 이렇게 된 거 보이십니까? 요거 혼성 오비탈 뭐였죠? sp2입니다. 자, 주변에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하면은 6개밖에 없어요. 뭐죠? 축소 옥테트 화합물입니다. 전자가 6개밖에 없음에도 주변에 이런 화합물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전자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암모니아의 전자쌍이 있으면 그 전자쌍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쌍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BF3는 루이스의 산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놈은 전자쌍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루이스의 염기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요. 이 정도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젠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 이젠 잘 보시죠. 산의 이온화상수다라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산의 이온화상수 Ka라고 써 있는데요. 자, 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일반식으로 HA라고 쓸게요. 얘는 산이기 때문에 물한테 수소 이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H2O는 H3O 양이온이 될 것이고 HA는 A 음이온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반응식을 쓰는 건 이해됩니까? 반응식 써주세요. 자, 한 번만 써볼게요. HA란 놈은 물한테 수소이온을 이렇게 제공해주면 얘는 H3O 양이온이 되고 얘는 A 음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반응식을 쓰는 거라고요. 이렇게 반응식을 쓰는 것 요거는 일단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예, 산이에요. 이거겠죠? 그 다음에 역반응에선 누가 산입니까? 얘가 얘한테 수소이온을 줘야지만 역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얘가 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됐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보자고요. 자, 이런 반응식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가역반응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런 가역반응에서는 평형상수다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평형상수는 기호로는 라지 K 이렇게 씁니다. 그때 이 평형상수 K는 말이죠. 정의가 항상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학에서 이 대가로는 몰 농도를 말합니다. 몰 농도를 말한다. 이게 뭔가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일반학 파트에서요.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평형상수 K라는 것은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라 그랬어. 그럼 반응물은 HA가 반응물이고 또 물도 반응물이죠. 그 다음에 분해 생성물은 얘하고 얘가 생성물이니까 H3의 양이온의 농도분의 A 음이온의 농도입니다 라고 쓰는 건 요건 평형상수의 정의대로 쓴 거예요. 자, 정의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평형상수 K의 정의는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입니다. 그러면 반응물은 얘하고 얘가 반응물이고 그러니까 HA의 농도, H2O의 농도 분해 생성물은 얘와 색깔 바꿔볼까요? 얘와 얘가 생성물이죠. 그러니까 생성물은 H3O 양이온의 농도 곱하기 A 음이온의 농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평형상수 정의대로 쓰고 난 다음에 요거를 보면 요거 물의 몰 농도죠. H2O니까 물이고 대가로는 몰 농도라 그랬으니까 물의 몰 농도. 물의 몰 농도는 상수값입니다. 55.5라는 숫자예요. 이게 왜 그래요? 라는 것은 요거는 의미를 두지 마시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화학 시간 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의 몰 농도는 55.5몰 농도라는 상수값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뭐죠? 이름이 평형상수입니다. 이게 평형상수인데 상수도 이건 뭐야? 숫자라는 얘기거든요.
상수니까 어떤 숫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건 물의 몰농도입니다. 물의 몰농도는 55.5 몰농도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 얘도 숫자. 그러니까 숫자끼리 갖다 붙이자, 즉 갖다 올려 붙여준 겁니다. 그걸 우리는 KA라고 부릅니다. 이걸 말로 하면 산의 이온화 상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산의 이온화 상수 KA 값은 원래의 평형상수의 물의 몰농도를 곱한 값이고 갖다 올려 붙여준 거고 남는 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HA가 산이죠. 산의 몰농도 분해 H3의 양이온은 요거는 우리는 수소이온 농도 이렇게 부릅니다. 수소이온 농도 하면은 H3O 양이온의 농도입니다. 이 말은 곧 얘랑도 같은 거예요. 수소이온 농도입니다. 요 말은 두 개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KA의 정의들은 뭐냐면 산의 몰농도 분해 수소이온 농도 곱하기 이 산의 짝염기의 농도죠. 이게 짝염기죠. A 음연은 이 HA라는 산의 짝염기요. 그러면 KA의 정의를 쓰면은 KA의 정의를 한번 정의대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옆에다가 산의 이온화 상수는 산의 몰농도 분해 수소이온 농도 곱하기 이 산의 짝염기의 농도입니다.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이게 정의대로다가 KA를 쓴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빨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약간 복잡해 보이고 처음엔 낯선 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두려워 마세요. 자, 보세요. 산이 물한테 수소이온을 제공해줘서 얘는 H3 이온되고 얘는 A 음이온되는 반응식을 썼습니다. 이 반응식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왔다 갔다 하는 가역반응이라서 평형상수 K를 말할 수 있습니다. 평형상수 K의 정의는 반응물의 몰농도분의 생성물의 몰농도인데 이때 반응물은 산의 몰농도, 그 다음에 물의 몰농도고 생성물은 수소이온 농도, 그 다음에 K의 짝염기의 농도입니다. 그럼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몰농도로다가 이렇게 써내고 나니까 이게 물의 몰농도라는 거죠. 물의 몰농도는 일정한 상수값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평형상수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상수끼리 갖다 붙인 상수를 산의 이온화 상수다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때 산의 이온화 상수의 정의대로 쓰면은 산의 몰농도 분해 수소이온 농도 곱하기 얘의 짝염기의 농도입니다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의 이온화 상수 정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외울 수 있겠습니까? 산의 이온화 상수 KA 값은 산의 몰농도 분해 수소이온 농도 곱하기 그의 짝염기의 농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돼요. 그러면 자 논리적으로 가보세요. 산수적으로 이 값이 크면 분모하고 분자 중에서 누가 커야 돼? 밑에는 분모, 위에는 분자. 분모하고 분자 중에 위에 게 커야죠. 그러면 K의 값이 크다는 얘기는 여기 중에 관심이 있는 게 바로 얘거든요. 수소이온 농도가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크다는 얘기는 수소이온 농도도 크다 이거잖아. 그러면 수소이온을 많이 내준다 이 얘기잖아. 어떤 산이 있는데 수소이온을 많이 내주는 산이야. 그러면 K의 값이 클수록 강산이구나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이 논리가 금방 이해될 겁니다. K의 값이 큰 산은 수소이온 농도를 많이 내주는 산이고 수소이온 농도를 많이 내주는 산은 강산이다 이렇게 표현되니까 K의 값이 크면 클수록 강산입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K의 값은 보통 10의 마이너스 10승,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수치가 지저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pKa라고 쓰는 것은 정의가 마이너스 로그 KA거든요. KA 값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크면 클수록 pK의 값은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pKa는 작을수록 강산이다 라는 요 개념 하나가 이해됐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요거 한번 빨리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크면 뭐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죠. 수소이온을 많이 내주는 산이에요. 그럼 뭐야? 강산이지. 그러면 Ka 값이 크면 클수록 강산이지. 근데 Ka 값은 수치가 지저분하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것을 pKa라 불러요. 그러면
KA 값이 클수록 이게 클수록 자 pKa가 마이너스 로그 KA인데 그러면 이 값이 클수록 이 값은 작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클수록 강산이니까 얘는 작을수록 강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Ka는 작을수록 강산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어떤 물질이 있어요? 어떤 물질이 있다 칩시다. 예를 들면은 어떤 물질의 pKa가 자 25인 놈이 있고 어떤 물질의 pKa가 10인 놈이 있습니다. 둘 중에 강산은 누굽니까? 자, 이건 A라는 물질, 이건 B라는 물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하고 B 중에 더 강산은 그래 pK 값이 작은 B가 더 강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논리 이거 일단 첫 번째 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pK 값은 지금부터 암기하자. 왜? 이거 외워주면 유기화학 반응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수월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암기합시다. 이거는 뭐 한자고요? 암기. 이건 단순하게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부터 외워봅시다. 자, HI-10. 지금은 저는 pKa 값을 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HI의 KN은 얼마입니까? 하면 KA는 10의 10승 되겠습니까? 왜? pKa가 마이너스 로그 KA인데 이게 마이너스 11이라며. 그러면 KA 값은 10의 10승이어야만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값이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K 값이 10의 10승 정도로서 굉장히 값이 커요. KA 값이 크니까 산성도가 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HI-10 pK 값이에요. HBr-9 HCl-7 HF 3.5 일단 자, 네 가지 먼저 한번 묶어서 외워보겠습니다. HI-10 HBr-9 HCl-7 HF 3.5 자, 네 개 중에 제일 강산은요. pK 값이 제일 작은 얘가 제일 강산이죠. 네 개 중에 제일 약산은요. 3.5인 HF가 제일 약산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외워지는 거 되겠습니까?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아세트산입니다. CH3COH 아세트산 4.75 아세트산 4.75 자, H2CO3 하면 탄산입니다. 탄산 6.3 탄산 6.3 자, 순서대로 한번 외워보세요. 한 번만 더 외워보겠습니다. HI-10 HBr-9 HCl-7 HF 3.5 아세트산 4.75 H2CO3 탄산 6.3 자, 순서 들어가 볼까요? 물 pK 값이 얼마? 15.7입니다. 물 pK 값이 15.7이에요. 선생님, 물의 pH는 7 아니에요? 예, 그건 pH고요. 더군다나 25도씨에서 값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저는 pKa에 대한 얘기를 가고 있습니다. 물 15.7. 자, 요걸 우리는 페놀이라 부릅니다. 페놀이라 부르는 물질인데 페놀 10. 페놀 10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코올은요, 보통 16부터 18 정도입니다. 알코올은 보통 16부터 18 정도다 이렇게 외울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삼중결합 화합물, 탄소가 삼중결합 화합물이 있었지요. 삼중결합 화합물 25입니다. 삼중결합 25 정도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산의 역할을 할 때 36. 그 다음에 이중결합일 때는 42, 어떤 책은 43이다 뭐 이런 책도 있고요. 수치가 조금씩 책마다 다르니까 수치는 그렇게 근처로만 알면 되는 거지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42, 3 정도 된다 이 정도면 됩니다. 단일 결합은 50 정도입니다.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싹 지우고 한번 외워보죠.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외웁시다. HI pK 값 마이너스 10 HBr 마이너스 9 HCl 마이너스 7 HF 3.5 아세트산 4.75 탄산 6.3 일단 여기까지 암기가 됩니까? 수치에 낮은 것부터 차곡차곡 외워봅시다. 물 15.7 페놀 10 물론 얘가 더 낮긴 해요. 그러니까 페놀은 물보다 더 강산입니다. 말할 수 있는 건 되죠. 알코올 약 16부터 18 정도. 그 다음에 삼중결합의 수소 25 정도.
그 다음엔 암모니아 36 정도, 이중결합의 수소 약 42, 3 정도, 단일결합의 수소 50 정도, 어떤 책은 60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요. 대소를 비교할 수 있고 근처적인 값을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자,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하나 설명해 볼까요? 자, 물이 왜 15.7인가요? 자, Ka의 정의가 뭐였죠? 산이 물일 때 얘기입니다. 산의 농도분의 수소연 농도 곱하기 이 물의 짝염기의 농도는 OH 음의 농도, 이게 물의 K의 정의대로 쓴 거죠. K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의 몰 농도 분의 수소연 농도 곱하기 그 산의 짝염기의 농도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KA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산이 누구다? 물일 때다. 그러면 수소연 농도는 수소연 농도 그대로 쓰고 물의 짝염기니까 OH 음이온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이건 밑에 물의 몰 농도는 55.5라는 숫자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만은 수소연 농도와 OH 농도를 곱한 값은 10-14승이거든요. 10-14승이니까 이거 계산기 두들기면 값 얼마 하고 나오겠죠. 그죠? 여기다가 이 나온 값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값 얼마를 해주면 15.7 하고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5.7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한번 지우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것 중에 암모니아 한번 해볼까요? 36. 자, Ka 암모니아 가자. 암모니아가 무슨 역할을 할 때? 예, 산의 역할을 할 때. 선생님, 암모니아 염기 아니에요? 예, 염기입니다. 하지만 얘가 산의 역할을 한다면 그러면 36이다. 어떻게 나온 거니? 수소연 농도 곱하기 NH3의 짝임기는 NH2 음이온이겠죠. 이게 암모니아의 값 정의대로 적은 겁니다. 이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0의 마이너스 36승이라는 얘기야. 10의 마이너스 36승이니까 pKa는 36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36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K의 값인 pKa가 36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암모니아는 산의 역할을 10의 마이너스 36승 0.0000000000000000000이라는 얘기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작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암모니아는 산의 역할을 잘 못하는구나 이런 건 알 수는 있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pK 값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한 번만 다시 외워보실까요? 이건 외워야 돼. 이거 안에 오면요 유기적 반응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외워봅니다. HI-10, HBr-9, HCl-7, HF3.5, 아세트산 4.75, 탄산 6.3, 페놀 10, 물 15.7, 알코올 16부터 18, 3중결합의 수소 25, 암모니아 36, 이중결합의 수소 42, 3 정도, 단일결합의 수소 약 50 정도입니다. 여기 써 있는 거죠. 제일 작은 HI가 가장 강산이고 제일 큰 이오놈이죠. 에탄이죠. 가장 약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되겠습니까? 그래요. 이 정도는 외웠다고 치고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도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자, 첫 번째 pK 값이 작을수록 뭐라 그랬죠? 강산 그랬어요. 자, 가봅시다. 보세요. HI pK 값 얼마?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HF pK 값 3.5입니다. 이렇게 써있죠. 얘는 마이너스 10. 분명히 이건 외우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강산이죠? 유기화학에서는 항상 비교적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볼까요? 자, 얘네 둘을 비교하라 그러면 얘가 값이 크죠? 얘가 값이 작죠? 얘가 강산입니다. 얘가 약산입니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유기화학에서는 선생님 아세트산은 약산 아니에요. 그건 일반학적 개념인 겁니다. 유기화학에서는 비교적인 개념이다. 비교적인 개념이다. 유기화학에서 산염기는 비교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비교했었을 때는 4.75는 6.3보다 값이 크기 때문에 아세트산은 탄산보다 더 강산입니다. 이런 말을 쓴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HI는 pK 값이 마이너스 10, HF는 pK 값이 3.5. 누가 강산이에요? 그래, HI가 더 강산이구나. HF가 약산이구나 라는 거죠. 강산이니까 수소 이온도 많이 내주고 또 I 음이온도 많이 내줍니다. 그러니까 I 음이온이 상대적으로 얘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됩니까? 자, 얘는 약산이기 때문에 HF는 약산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도 적게 내주고 F 음이온도 상대적으로 적게 내준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되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유기화학의 산연기 개념은 상대적이다라고 지금 방금 했던 말도 이해가 되시고요. HI는 pK 값이 마이너스 10으로서 HF 3.5보다 얘가 더 값이 작기 때문에 더 강산이고, 강산이니까 수소 이온 많이 내주고 I 음이온 많다. 얘는 약산이니까 얘는 F 음이온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 개념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I 음이온은 F 음이온보다 많다. 이 말 이해되셨죠? 자연계에서요, 많다는 얘기는요 간단합니다. 안정하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안정하다 이꼬르 많다 같은 말이에요. 안정하다. 그러면 안정하다 이 말이 또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시죠. 많다는 얘기는 안정하기 때문에 많은 거다 이 말은 이해되셨다고 믿어요. 그러면 안정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안정하다는 것은 그래 얘는 남을 공격하지 않는다. 남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남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보지요.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HI는 강산입니다. 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얘는 남을 공격을 잘 안 합니다. 수소이온을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얘는 약산입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한 놈이니까 남을 잘 공격해서 역반응으로 가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안정하다 얘기는 남을 공격하지 않는다. 잘 공격하지 않는다. 불안정한 것보다 잘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강산인 HI의 I 음면은 짜겸기죠. 짜겸기. 짜겸기 이렇게 부르는 거 맞아요? 강산인 HI의 짜겸기는 안정해서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남을 공격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야겸기다라고 부릅니다. 야겸기. 그러면 이런 말을 쓸 수 있겠네요. 강산의 짜겸기는 야겸기입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또 거꾸로 얘는 약산 맞죠? HF는 얘는 불안정한 겁니다. 약산인 F면은 짜겸기죠.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남을 잘 공격한다. 수소이온을 잘 공격하니까 강염기입니다. 그러면 약산의 짜겸기는 강염기입니다. 이런 표현도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 좀 중요 개념이거든요. 요거 앞으로 계속 써먹어요. 요 개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빨리 정리해 볼게요. 자,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HI는 강산입니다. 왜? pK 값이 작으니까. 얘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 얘는 약산입니다. 왜? pK 값이 크니까. 얘는 F면은 조금 나옵니다. 그럼 많은 이유가 뭐니? 예, 많은 이유는 안정하기 때문인 겁니다. 안정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남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얘가 공격을 안 합니다. 이렇게 공격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니? 아이들은 그냥 혼자 있어도 좋은 겁니다. 혼자 있어도 좋다. 그러니까 안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수소 이온을 공격하지 않으니까 야겸기입니다. 그래서 강산의 짜겸기는 야겸기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는 약산이지요. 약산의 짜겸기는 조금 나옵니다. 불안정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불안정하니까 남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강염기입니다. 그러면 짜겸기가 강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약산의 짜겸기는 강염기입니다. 두 번째 내용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거는 산염기, 요 내용은요
전체적인 내용을 뚫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이번에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제가요, 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정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염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바이블 강의에서, 바이블 강의할 때 그때 염기까지 몽창 다 묶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나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어느 방향이 우세하며 평형상수 K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을 지금부터 해봅니다. 잘 보세요. 자, 얘와 OH 음연이 반응해서 자, 얘가 염기니까 수소균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CH 삼중결합의 C 음연이 되고 OH 음연은 수소연 먹었으니까 H2가 된다라는 반응식 쓰는 거 됩니까? 자,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렇게 돼서 OH 음연과 반응하면 얘가 염기니까 수소연을 이렇게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CH 삼중결합의 탄소는 음이온 되고 수소연을 빼앗겼으니까 탄소가 음이온 되죠. 그 다음에 OH면은 수소 이온을 먹었기 때문에 H2O가 됩니다라는 이런 반응식을 쓰는 거 이해되시냐고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만 얘기가 됩니다. 자, 역반응에서는 얘가 수소연을 이렇게 잡아먹으면 되죠. 수소 양이온을 잡아먹는 겁니다. 이런 얘기야. 이것도 수소 양이온을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역반응이 일어나 주겠죠. 그래서 그 반응식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적어 놓기를 자, 얘가 있는데 OH 음이온이라고 부르는 염기를 이용해서 수소연을 먹게 되면 CH 삼중결합시 음이온이 되고 OH면은 H2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 반응식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자. 이 반응식에서 자, 얘가 산일 때 pK 값이 얼마였냐면 아까 25다라고 외우셨습니다. 정반응에서는 얘가 산입니다. 정반응에서는 얘가 산이죠. 수소연을 주었으니까 OH면한테. 역반응에서는 누가 산인가 둘 중에 비교해 보니까 얘가 산이죠. 역반응에서는 얘가 산이죠. 물이 산일 때 pK 값은 얼마였죠? 15.7이었습니다. 물이 산일 때는 pK 값은 15.7. 그러면 역반응에서는 얘가 산이고 물이 산이고 정반응에서는 얘가 산인데 pK 값을 비교해 보니까 얘는 15.7이고 얘는 25입니다. 누가 값이 커요? 이게 값이 작고 얘가 크죠. 즉 얘가 더 강산이다 라고 말하는 거 되겠습니까? 솔직히 물이 강산이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유기화학에서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pK의 값은 작을수록 강산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가 약산이다 라고 말해주는 건 이해되셨죠? 그러면 물은 여기서는 강산이고 얘가 상대적으로 물보다는 약산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방금 말하기를 약산의 짝염기인 얘는 강염기다 이렇게 되겠죠.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고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니까요. 그러면 물은 강산이니까 상대적으로 강산의 짝염기인 OH면은 약염기입니다 라고 하는 말도 이해되십니까? 요 논리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요게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요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한 번만 더 쓰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조금 더 화면을 키워서 자, 한 번만 더 깔끔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반응식 먼저 쓰는 것이 기본 이렇게 되고 OH 음연은 염기를 사용해서 수소연을 이렇게 잡아먹어서 CH 삼중결합 C 음이온 되고 OH면은 H2가 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반응에서는 이건 정반응이라고 하는데 정반응에서는 이게 정반응인데 정반응에서는 얘가 산입니다. 이때 pK 값은 25다 그랬어요. 얘가 산이고 역반응에서는 이게 역반응인데 이 역반응에서는 얘가 산입니다. 얘가 산일 때 pK 값은 15.7을 했어요. 얘가 산일 때. 그럼 pK 값이 작을수록 강산이니까 얘가 더 값이 작아서 강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약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OH 음연은 강산의 짝염기가 되기 때문에 이놈은 약염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는 이 화학종은 얘의 짝염기 아니겠습니까? 수소이온 붙은 형태가 짝산, 수소이온 나간 형태가 짝염기니까 그러면 얘는 약산의 짝염기이기 때문에 강염기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뭐만 갖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바로 pK A 값만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한 번만 더 보세요. 어떤 친구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OH 음이온 NaOH는 강염기거든요. 일반학적 개념인 겁니다. 유기화학에서는 비교 상대적인 개념이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얘는 15.7, 얘는 25니까 강산이구나. 강산의 짝염기인 놈은 약염기구나. 얘는 25니까 물보다 약산이구나. 약산의 짝염기니까 강염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다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자 볼까요? 자, pK값 25 약산, pK값 15.7 강산, 강산의 짝염기 약염기, 약산의 짝염기 강염기 됐죠. 이 말이 이해가 딱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 보세요. 정반응에서는 반응물이 약산 약염기, 생성물이 강산 강염기겠네요. 이게 생성물 아니죠? 생성물. 이게 반응물이었습니까? 반응물은 얘하고 얘가 반응물이고 생성물은 얘와 얘가 생성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생성물이 강산 강염기고 반응물이 약산 약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강산 뭐 하는 거야? 수소이온 팍팍 줍니다. 수소이온 팍팍 많이 내줍니다. 강염기 뭐 하는 거야? 그 나온 수소이온 팍팍 다 잡아먹습니다. 빡빡 다 잡아먹어요. 약산 수소이온 잘 안 줍니다. 약염기 수소이온 본체 만체합니다. 자, 반응 어디로 가는 게 우세할까요? 그렇죠. 감각으로 느끼세요. 역반응 우세입니다. 정반응 찔끔 가고 역반응 우세합니다. 왜? 화학반응은 강산 강염기에서 약산 약염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세하기 때문인 겁니다. 왜? 강산이면 수소이온 많이 줘. 강염기면 수소이온 잘 잡아먹어. 그러면 많이 주고 잘 잡아먹으니까 반응이 팍팍팍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산 강염기에서 약산 약염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라고요. 이 말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자, 얘는 약산 약염기니까 반응이 역으로 우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반응은 조금 가고 역반응 왕창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역반응으로 왕창 지냈으니까 상대적으로 양이 많겠죠. 얘는 반응이 막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이 적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평형상수 K라는 것은 기본적인 정의가 반응물분의 생성물인데 얘의 양은 어때? 상대적으로 많지요. 생성물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지요. 자,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을 나누어 주었다.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K값이 1보다 작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반응의 평형상수, 산염기 반응의 평형상수 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반응물이 약산 약염기, 생성물이 강산 강염기입니다. 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말 이해되십니까? 그 밑에 거 한번 연습도 해보죠. 연습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염기를 NH2 음이온으로다가 예수소이온을 먹는 경우를 한번 봅니다. 그럼 반응식 한번 적어볼게요. 자, 제가 한번 적어드릴게요. CH 삼중결합 CH에 염기를 얘를 썼습니다. NH2 음이온. 이런 염기 있어요. 수소이온 얘가 이렇게 수소이온을 먹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H 삼중결합에 C 음이온 되고 NH2 음이온이 수소 먹었으니까 NH3가 되겠죠. 자, 정반응에서 누가 산이죠? 정반응은 일반응이고요. 누가 산인가요? 얘가 수소이온 제공해 주니까 얘가 산이죠. 브랜스테드 로우리에.
얘가 산이 되고 이때 pK 값은 25 되었습니다. 역반응은 이 반응이 역반응이고 누가 산입니까 하면은 얘가 수소 이온을 얘한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얘가 산이죠. 얘가 산일 때는 pK 값은 36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얘가 값이 작습니다. 얘가 값이 큽니다. 값이 작으면 pK 값이 작을수록 뭐라고 했습니까? 강산. pK 값이 크니까 약산.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그러면 강산의 짝염기인 얘는 약염기인데요. 약산의 ጨ기인 얘는 저는 강염기인데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요. 그러면은 자, 요 밑에 거 이제 바로 이해될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보세요. 자, 정반응에서는 얘가 산이야. pK 값은 25. 역반응에서는 얘가 산이야. pK 값은 36. pK 값이 25니까 작습니다. pK 값이 작으니까 강산이고 pK 값이 36으로서 크니까 약산입니다. 강산의 짝염기인 얘는 약염기고 약산의 짝염기인 얘는 강염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군요. 야, 화학 반응은 강산 강염기에서 약산 약염기 방향으로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정반응 우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반응 왕창 가고 역반응 찔끔 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정반응이 왕창 진행했으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많아요가 되겠지. 얘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반응물이 적고 생성물이 크니까 많으니까 값이 크니까 큰 데서 작은 걸 나눠줬으니까 평형상수 K값은 1보다 커야죠. 그러면 이런 말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평형상수 K값이 평형상수 K값이 1보다 작다. 무슨 의미니? 반응물이 약산약염기, 생성물이 강산강염기. 거꾸로 평형상수 K값이 1보다 크다. 무슨 얘기니? 반응물이 강산강염기, 생성물이 약산약염기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도 이게 엄청 이게 엄청 중요한. 이걸 이해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도 한번 써볼까요? 자,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왜 안 지워지지? 신기하네. 이거 나중에 한번 지워볼게요. 자, 요 염기는 OH라는 염기는 요 수소를 먹어서 정반응으로 진행시켜서 이런 놈을 만들어내기에 적합한 염기가 될 수가 없죠. 왜죠? 역반응 우세하니까. 그러면 OH 음이라는 부르는 염기를 이용해서 요 수소를 잡아먹어서 이런 놈을 생성시키고자 할 때는 별로 좋은 게 못 되죠. 그러나 NH2 음이라고 부르는 염기는 요 수소를 잡아먹어서 얘를 생성시킬 때 정반응으로 우색이 가니까 얘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보세요. OH 음이라고 부르는 요 염기는 요 수소를 잡아먹어서 얘를 이렇게 만들고자 할 때 적합한 염기가 되나요? 안 돼요. 왜요? 역반응이 우세하니까. 반응물이 약산약염기, 생성물이 강산강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역반응 우세입니다. 그러면 얘가 다량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왜? 역반응 우세하니까. 그러면 OH하고 부르는 염기는 요 수소를 잡아먹어서 정반응으로 보내서 얘를 다량으로 생성시키기에는 부적합한 염기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NH2 음이라고 부르는 염기는 요 수소를 잡아먹고 얘의 짝염기를 만들어내기에 정반응으로 진행시킬 수 있으니까 얘는 많이 생성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 NH2 음이라고 부르는 염기는 적합한 염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갖다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요, 그 말을 어떤 염기를 택하여서 얘의 짝염기를 다량 만들까요? 얘의 짝염기를 다량 만들까요? 어떤 염기를 택할까요? 그 염기의 짝산의 pKa가
따먹고자 하는 수소의 pKa 25보다 36이면 얘가 크지요. 큰 산의 짝염기를 택하면 되겠죠. 이 말이 이해가 되는지요? 다시 한번. 이거 은근 헷갈릴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뭐. 자, 어떤 염기를 선택하여서 수소를 먹게 해서 얘를 다량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염기의 짝산이면 얘입니다. 의 pKa가 36입니다. 먹고자 하는 수소의 pKa인 25보다 큰 산의 짝염기를 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반응으로 우수하게 진행하여서 그의 짝염기, 얘의 짝염기가 다량 생성된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립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수업할 때 몇 번을 정리해드려도 끝까지 이해 못하는 수험생이 있어서 그래요. 자, 요 염기를 택해서 얘를 만드는 건 좋아요, 나빠요? 예, 이거 다량 만들어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왜? 얘는 pK 값이 25거든요. 이 염기의 짝산의 pKa인 NH3는 36이거든. 그러니까 이 36인 약산의 짝염기가 강염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반응을 정반응으로 보낼 수 있거든. 그러면 어떤 염기를 택하여 어떤 수소를 먹어서 그의 짝염기를 다량 만들려면 그때 어떤 염기를 택하니? 아마도 그 염기의 짝산의 pKa가 따먹고자 하는 수소의 pKa인 25보다 큰 산의 짝염기를 택하여라 이 말이라고요. 그러면 정반응으로 우수하게 되고 다량 생성된다 이 말이라고요. 밑에 염기의 짝산의 pKa가 대상으로 하는 수소의 pK보다 큰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게 염기를 선택하는 방법이라고요. 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 글씨들이요. 글씨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로쳐 놓고 뭐 큰 거 작은 거 이런 거 해라 이런 건 화학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국사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 공부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거 이해가 안 되시면요. 저한테 많이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산염기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드디어 유기화학 반응으로 갑니다. 오늘은 산염기에 관한 얘기까지 했고요. 요거 산염기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한 번만 몇 번 강의를 들어서라도 하여튼 머릿속에 완전히 꽂아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9번째 강의는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